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승재님 머리 자르셨나요? 깔끔해지셨네요. 네, 지난주에 잘랐습니다. 미리미리 잘라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는 머리가 약간 감당 불가였잖아요. 맞아요. 그날 잘랐어요. 아, 그래요? 네. 딱 그날이었군요. 제가 맨날 이제 화요일마다 방송 전에 묻는 질문인데 강세장 끝났냐? 제가 매번 묻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직은 한 번도 끝났다라는 답변이 온 적은 없습니다. 그쵸. 아직 우선은 지난주보단 지금이 좀 더 낫잖아요. 알트도 조금 더 올라왔고 비트도 좀 더 올라온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지지 구간도 잘 지켜주고 있어서 봐야죠. 지켜봐야죠. 이번 주. 아직은 네,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 서브스탠스님께서 안녕하세요. 큰일 났네요 하셨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아직은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다. 아직은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버텨보시고요. KGT1233님 반가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막 눈보라가 치고 눈이 쌓이고 제가 어제까지 일본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눈보라가 친다 그러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을 보는데 눈도 오고 날도 흐리고 가격은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다. 조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루빨리 다시 작년 말 연초처럼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현재 비트코인 가격부터 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아침 소폭 반등했습니다. 현재 24시간 기준으로는 0.26% 상승해서 83,4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CPI도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는데요. 오히려 그 덕분에라고 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기대가 커졌다 하면서 비트코인도 가격이 살짝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84,000도 한때 뚫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83,400달러대에서 0.2% 정도 상승한 가격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0.13% 상승하면서 1,912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XRP는 1.59% 상승해서요. 2.3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솔라나는 24시간 기준으로 2.45% 상승하면서 125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다들 좀 비트코인은 5% 올랐고요. 이더는 2% 거의 3% 정도로 조금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XRP도 12% 넘게 상승을 했고 도지코인도 거의 10%, 체인링크도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은 이번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도 확인하고 가면요. 현재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계속해서 순유출이 더 크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또 유입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ETF를 보면 2억 3,230만 달러가 순유입이 기록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유입이 기록이 되면서 유출세가 더 크지만 다시 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계속해서 유출세입니다. 거의 지금 이 화면 안에 들어오는 2월 27일 이후로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ETF를 고려해 볼 때요. 5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은 16억 8,700만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서만 9억 7,800만 달러, 약 10억 달러가 유출이 되면서 ETF, 디지털 펀드에서도 조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출세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은 뭔가 가격을 움직이는 특별한 소재 없이 미국 증시랑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래는 증시 외에도 달러 지수의 움직임에도 좀
영향을 받았던 비트코인입니다. 원래는 미국의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번 3월에는 미국의 달러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월 2일에 비트코인이 94,000달러를 회복했다가 현재 다시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달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까지는 이 달러 지수와 반비례 관계였던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야 했는데 지금의 움직임이 왜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먼저 이 글로벌 매크로 투자의 매크로 연구 책임자인 줄리앙 비텔은 최근 이 달러 지수가 이렇게까지 하락한 건 12년 동안 3번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3월, 2022년 11월, 그리고 2020년 4월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러 지수의 약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렸다면서 금융 환경이 원래 디지털 자산, 위험 자산보다 몇 달 먼저 움직이고 현재는 금융 환경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전망을 생각할 때는 좀 긍정적인 얘기죠. 달러 지수 하락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비트코인 급등한다니까 아직은 하반기까지는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비트코인 약세의 원인으로 관세, 도지 부서, 엔캐리 트레이드, 국채 수익률 이런 것 등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요인들이 있지만 비트코인의 장기적 펀더멘털은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대다수 분석가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강세장이 2025년 하반기 말까지는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최근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3분기가 최고점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망치는 16만에서 18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테조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브라이트만은 이 암호화폐 산업이 근본적인 경제적 기반을 찾지 못한 채 암호화폐만을 위한 암호화폐, 디파이를 위한 디파이 이런 느낌으로 순환경제, 자기네들끼리만 돌고 도는 순환경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기반인 주식시장과는 또 다른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만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밈코인 시장이 붕괴하면서 전체적인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주와 조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던 암호화폐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함께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전히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은 높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많다라고 분석이 되는 암호화폐 시장이고요. 이더리움이 특히나 좀 상황이 좋지 않은 듯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더리움의 구조적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5년 말 목표가를 기존 $10,000에서 $4,000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이 레이어2 블록체인들이 오히려 이더리움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인베이스의 자체 네트워크인 베이스가 이더리움의 시총을 $500억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이더리움 재단이 나서서 레이어2 네트워크에 대한 좀 정책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을 했는데 재단이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하면서 이더리움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솔라나와 같은 좀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는 선물 계약이 어제죠. 3월 1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번 솔라나 선물은 코인베이스가 2월에 출시한 뒤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등장한 좀 규제가 된 솔라나 상품이고요. 현금으로 결제되는 상품이었고 첫 거래일에 약 4만 솔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CME에서 솔라나 선물 거래가 시작된 만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도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고요. 현재 SEC는 바네크와 캐너리 캐피털이 제출한 현물 솔라나 ETF를 빠르면 5월 중에 승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RP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격 측면에서는 하락했지만요. 아니면 오늘 아까 방송 시작 때 확인했을 때는 아주 살짝 상승한 상황이었죠. 이 외에도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등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가 작성된 시점인 어젯밤, 어제 저녁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XRP의 거래량이 50% 넘게 증가를 했고요. 18억 개 이상의 XRP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중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고 네트워크 활동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반등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차트는 어떤지 한번 승재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여주시죠. 비트코인 상황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지난주 대비하고 지난주가 사실 추가 하락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6,600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실 아직까지도 86,000달러 부근의 CME 갭이 안 채워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채우다 만 그 갭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채우려면은 요 지금 확대해서 보이는 요 파란 색깔 선 있죠. 요게 이제 장기 이평선이에요. 장기 이평선인데 요거를 돌파가 나오면서 채워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사실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왜 받냐면은 과거에 이 장기 이평선은 강한 지지가 계속해서 됐었기 때문에 이탈하고 나서는 강한 저항이 반대로 또 되겠죠. 그래서 하루빨리 요거를 돌파를 해줘야 CME 갭을 채우면서 이제 장기 이평선 다음 일봉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시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주요 지지 구간 76,600달러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켜만 주면 계속 이제 뭐 그냥 저점을 형성하는 움직임이다. 대신에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저점을 두 차례 낮추면서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이제 반등도 나오고 있는 거고 시간봉에서도 중첩되면서 대신에 이번 주에 이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추가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계속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에서 횡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그런 좀 가능성 힘이 많이 이제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살려주려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평일 내로는 추가 상승을 해서 적어도 이 86,000달러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나와주면서 이제 이 장기 평선 위로 횡보를 해야겠죠. 다시 돌파했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돌파하면서 아예 이제 이 장기 평선 위로 안착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한 85,000달러 정도 이상 계속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봉 그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하게 되면은 좀 안 좋겠죠, 당연히. 당연히 주요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지지를 받으면 괜찮겠지만 추세상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려면 좀 최대한 빠르게 이번 주 내로 상승이 나와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좀 주시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인데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그 AI 컨퍼런스에서 그 젠슨 왕의 어떤 연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FOMC는 점도표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점도표에서 아마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지금 2회로 감소됐는데 다시 3회로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아마 되게 긍정적이겠죠. 최근에 물가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젠슨 왕이 거기에 더해서 좀 다시 기대감을 심어준다. 이러면은 이제 나스닥 반등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해서 이번 주는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미국 FOMC 회의하는 그 일정에 그 일본 금리 결정도 있는데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서 그것 또한 뭐 시장에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되긴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거시경제 상황들도 나쁘진 않아요, 이번 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에. 근데 이제 하나 좀 최근 한 며칠 사이에 계속 이슈되고 있는 게 뭐 고래 지갑이죠. 네, 고래가 뭐 내부자 지갑으로 추정되는 저 고래 좀 그런 어떻게 주소가- 해봐라는 말이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새벽 중에 오히려 숏포지션을 추매해가지고 지금 약 마이너스 6,200개 정도 비트코인 숏포지션을 구축을 해놨고 평단가가 한 84,000 정도 부근이고 청산가가 한 85,500인데 그러면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다는 거는 이 고래의 포지션도 청산시킨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찝찝한 거죠. 진짜 얘가 내부자로 추정되는 지갑이면은 지금 목표가를 63,000에다가 해놨는데 그러면은 그런 전반적인 그런 긍정적인 그것들 다 무시하고 내릴 거냐? 약간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얘의 그 주소에 좀 자세하게 파보면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확인이 돼요. 최근에 내부자- 몇 개만 좀 네. 잘 들어맞았고 네. 그러니까 승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부자 지갑이면. 근데 그거에 반해서 승률이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얘가 입출금을 워낙에 자주 하기 때문에 출금 자체를 손실로 잡게 되는 건지 그러면은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여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뭐 또 좀 재밌는 그런 또 전망은 뭐 오히려 비트코인을 상승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들어놓는 거다. 왜냐면은 또 자기의 그런 포지션이 거의 한 지금 5억 달러 정도거든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청산시키는 거죠. 청산시키면은 스퀴즈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엄청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주소에 오히려 지금 그와 비슷한 동급의 포지션을 잡아놨을 것이다. 롱 포지션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반대로 롱 포지션 양방으로 잡으면 이게 수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자기가 수익을 얻는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볼 게 너무 많기는 한데 우선 그냥 딱 그 시장 자체의 그런 전반적인 거시경제 기술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은 맞아요.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찝찝한 부분은 약간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크게 없죠. 그냥 주요 지지선에다가 스탑로스 또는 익절로스 걸어놓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지지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 그게 거시경제가 좋게 나왔든 아니면 고래 포지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지선이 이탈한다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전까지는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가격상 지켜주고 있는 게 맞으니까 한번 버텨보는 거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사이클대로 흘러가는 시장이라고 알고 들어왔는데 네. 1년 만에 시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것 또한 사이클이죠.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사이클이. 왜냐면은 과거의 사이클 봐도 상승만 하진 않아요. 상승하다가 그쵸. 급락하고 횡보 한 두세 달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고 그럼 지금이 그 두세 달 횡보의 그럴 수도 있죠. 기간?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장기적인 사이클 관점에서는 이것도 그냥 눌림의 과정이라고 봐요.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거고 사실 지금 구간만 또 잘 지켜주면 오를 때는 또 금방 오를 거예요. 뭐 지금 한 두 달, 세 달 가까이 또 횡보하고 있는데 또 올릴 때는 한 달 만에 다 올릴 수도 있고 수직 상승을 올리니까. 전 이제 비트코인이 10만을 가도 제 알트코인이 원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금방 다시 또 복구될 거예요. 그래요? 네. 또 오르면 무섭게 오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알티코인이 안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완전 고점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61% 이상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62.5%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계속해서 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힘이 너무 쫙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62.5%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3개의 고점을 만들고 약간의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긴 하죠. 이러면서 또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또 잠깐씩 또 비트코인 대비 반등률이 좀 좋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61% 아래로 하회를 하기 시작해야 알트코인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시장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기준으로 해서 알트코인들의 진입 시점을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61% 이하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트코인들의 어떤 좀 전략을 한다든가 그 전까지는 알트코인들 비중은 좀 낮게 잡으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고 61% 이하로 갔을 때 1차적으로 좀 비중 늘리고 60% 이하로 갔을 때는 좀 비중을 많이 늘리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61% 이하로 간다는 거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세가 이제 꺾일 조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60%를 최종적으로 하회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알트 위주로 좀 상승률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알트 매매는 비트코인 지금 도미넌스를 기준으로 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을 하회하는 걸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최근 별로 들어서. 없죠. 네. 근데 또 하회하게 되면은 금방 올라요. 알트코인들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네, 기술적 관점이나 어떤 거시적 관점도 나쁘진 않죠.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좀 스탑로스 잘 걸어놓고 리스크 관리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 좀 반등이 나와서 잘 버텨주면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상승 타겟은 94K예요. 94,000달러고 딱 지난 요 3월 지점이거든요. 초에 반등했던 딱 그 정도네요. 네, 네, 맞아요. 3월 초, 딱 3월 1일? 이 정도까지가 이제 타겟인 거라서 사실 요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거는 일봉 이평선도 다 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비중을 높게 잡거나 공격적으로 이제 조정 끝났다라고 판단해도 될 정도의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 알트코인도 많이 오를 거고. 이번 주를 좀 저희가 바라는 대로 잘 돌파를 해주기를 조금 기원해 보고요.